아우.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래 XM3에 대해서 리뷰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댓글로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XM3를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내가 XM3를 사야 할지 아니면 사면 안 될지,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XM3를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XM3를 탄지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3000km를 넘게 탔거든요. 엄청 많이 탔죠. 제가 쏠랑쏠랑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서 신나가지고 암튼 제가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단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장점 첫 번째는요, 바로 연비입니다. 제가 학생인데 학교랑 집 사이의 거리가 3km 정도밖에 안 돼요. 3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통체증이 되게 심한 데라서 가다 서다 하는 구간이 많고 신호등도 너무 많아요. 방지턱도 너무 많고, 아무튼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트립 연비상으로 10 이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비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보신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신차를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원래 제가 돈만 있으면 GLE나 GLC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 걸 사고 싶은데 그런 6천이 넘어가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국산차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사이즈가 뭐 투싼급이다 하는데 실제로 막상 타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사이즈는 뭐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예산 안에서는 일단은 라인이 너무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뽑고 싶네요. 제가 느꼈던 세 번째 장점으로는요, 바로 트렁크입니다. XM3 차량 자체가 쿠페형으로 나와서 그래도 트렁크의 그 높이는 조금 희생을 하겠구나 해서 했는데, 이 친구는요 트렁크를 많이 키웠고요 2열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자체는 굉장히 넓어요. 사실 우리가 뭐 트렁크 높이가 높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다 쌓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바닥 면적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M3의 트렁크 크기는 다른 동급 대비 트렁크보다 더 훨씬 넓게 다가왔고요. 좋은 게 2단 플러가 돼요. 한 뼘 정도가 아래 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2단 플러를 까잖아요. 그럼 그 밑에를 또 까면 또 숨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타서 거기에다 세컨폰을 제가 느꼈던 네 번째 장점은요, 바로 주행 성능입니다. 제가 말하는 주행 성능은 뭐 핸들링, 승차감, 말 그대로 주행 성능 모두 다 포함한 말이라고 할게요. 일단 3천만원 아래에서 SUV를 고른다고 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XM3가 제일 나아요. 차를 잘 만들었다고 느낀 게, 좀 핸들링을 좀 해보세요. 확 유턴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뒷바퀴가 쭉 빠지는 느낌이 있고 좀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속주행성에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게 뭔 소용이냐, 나는 운전 조용하게 하고 난 원래 그렇게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핸들링이 좋든 뭐 주행 성능이 좋든 나는 그냥 차는 편하고 조작이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신 분들한테도 필요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내가 확 틀어서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성능이 안 좋은 차들은 확 틀었을 때 안정감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이 XM3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도 빠르겠죠. 이거는 어느 차나 다 필요한 성능이고요. 특히 XM3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르노가 차를 잘 만들어요. 르노가 1977년부터 F1에 출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터보를 접목시킨 엔진도 르노였고요. 르노는 레드불도 F1에 나가거든요. 근데 F1이라는 데에다가 엔진도 서플라이 했고, 맥라렌 아시죠? 엄청 서플라이를 했는데 그만큼 엔진에 대해서 진짜 자부심이 있는 회사고요. 2005년이나 2006년에는 우승까지 했으니까 엄청 대단한 브랜드죠.
뭐 지금은 물론 페라리나 메르세데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국산차에서는 가장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5번째 장점은요, 바로 가격입니다. 사실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가격인데 가격이 싸요. 저 이거 RE 시그니처라고 제일 최상위 트림에다가 썬루프랑 보스 오디오 2개만 뺐어요. 그 2개만 빼고 개소세 할인 받아서 2,65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 가격이면 내가 고민 없이 풀옵션을 사고 싶은데 2,700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 대비 뭐 성능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장점으로 가격을 뽑았어요. 사실 다들 차량 구매하실 때 가격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장점을 말하고요, 바로 단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XM3를 한 달 동안 타면서 느꼈던 첫 번째 단점은요, 편의 기능인데요. 진짜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안 좋냐면요, 차량을 저는 내비게이션에 음소거를 해두는 편이에요. 저는 음악도 듣고 눈으로 내비게이션을 보기 때문에 음소거를 항상 해두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시동을 껐다 키면 다 디폴트가 돼요. 다. 이 뭐가 디폴트가 되냐면요, 일단은 내비게이션 음소거를 해도 껐다 키면은 디폴트가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앞차의 차량 간격도 디폴트가 되고요. 근데 이 디폴트 되는 게 진짜 개빡쳐요. 맨날 음소거 해줘야 돼. 난 이게 너무 싫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볼륨 조절도 좀 특이하거든요. 핸들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익숙해지니까 편했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드라이브 모드. 현대기아차의 드라이브 모드 보면 뭐 버튼으로 따로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뭐 주행 모드가 바뀌던가, 아니면 뭐 요즘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얼식으로 돌려가지고 모드를 변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내비게이션에 버튼을 눌러요. 누른 다음에 스포츠, 뭐 멀티센스, 뭐 에코 모드가 있으면 그걸 터치를 해요. 그럼 바뀌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주행을 해요. 주행하면 내가 내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그 상태야. 계속 이러고 있어. 모드 바뀌는 그 화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차들 같은 경우는 모드를 바꾸고 나서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알아서 내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굳이 또 홈을 누른 다음에 또 내비를 눌러줘야 돼. 그게 운전 중에 하기가 되게 빡셉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서 터치 잘 안 돼. 삼성 이름만 빌리면 뭐하냐고.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조작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주행 전에 아니면 신호 대기 시에 조작을 하니까 그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진짜 너무 불편하고요, 디폴트 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게 뭐냐면요, 무선 충전이 거지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패드가 보면요, 패드가 그냥 딱 무선 충전이 올라가져 있는 자리에다 두면은 무선 충전이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턱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조금만 삐뚤게 내면 무선 충전이 안 돼요. 근데 현대나 기아차의 무선 충전은요, 이렇게 경사를 줘서 핸드폰을 넣으면 알아서 그냥 자리가 맞춰지게 되던가, 아니면 평지여도 여기 조금 턱이 올라와서 사이드 안에만 넣으면은 무선 충전이 되든가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패드 그냥 다 플랫합니다. 진짜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 딱 그 직사각형에 딱 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운전석에 앉으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는 잘 안 보니까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불편한 게 뭐냐면, 단점 존나 많네. 이 콘솔 박스, 이게 제가 지금 생수통이 500ml거든요 안 들어가요. 그래, 그런 건 괜찮아. 저도 솔직히 이거 사기 전에 콘솔 박스 존나 좁다 해가지고, 아니 뭐 콘솔 박스 어차피 내 팔만 올리면 됐지. 심지어 이거는 좋은 게 콘솔 박스가 앞뒤로 그 슬라이딩이 돼서 앞으로 슬라이딩 하면은 또 팔 걸는 게 편해. 근데 앞으로 슬라이딩 하면은 컵홀더 하나를 희생해야 돼요. 컵홀더 하나를 못 쓴단 말이에요. 슬라이딩 하는 건 좋은데 컵홀더를 못 쓰게 됐어. 그거는 내 차를 내가 타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옆에 사람이 많이 타거든요. 나는 원래는 내 팔만 올리려고 좁아도 상관없지 하면서 좋다 막 이러고 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조수석 사람들이 이 콘솔 박스에 팔을 많이 올립니다. 생각보다. 그랬을 때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콘솔 박스가 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수석에서 팔 올리고 뭐 싸움을 해야 돼. 서로 이렇게 밀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막 밀어야 돼.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명만이, 그 승자가 콘솔 박스에 비로소 팔을 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편의 기능이 아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가 뜨잖아요. 그래, 이거는 괜찮아. 화질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화질은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은데, 그래, 솔직히 후방 카메라의 목적은 뒤에 뭐가 있나 보기만 하면 되니까 화질은 그렇다 쳐도 화각이 너무 안 좋아요. 화각이 내리 꽂아. 거의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식이라 화각이 너무 좁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식이라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뒤에 뭐가 있지? 라고 잘 판단이 안 갈 정도로 화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카메라가 이렇게 아래로 방향으로 꽂히길래, 아, 그래도 비가 오면은 이 빗물 때문에 원래 후방 카메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야면에서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야도 안 좋네. 이게 빗물이 타고 내려와서 아예 그냥 렌즈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요, 후방 카메라가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덧 말하다 보니까 편의 기능에서만 몇 개를 말한 거야. 죄송합니다. 저도 XM3 차주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단점은요, 실내 공간이 진짜 존나 좁아요. 너무 좁아. 진짜 잣 같아. 아니, 그래, 1열은 괜찮아요. 1열 콘솔 박스 좁아서 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거리가 좁다, 뭐 그런 거는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의자가 더 큰 느낌이어서, 저도 덩치가 되게 크거든요. 의자가 나를 이렇게 폭 감싸주는 느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의자도 되게 안락하고 저의 자세를 잘 잡아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 2열 미쳤습니다. 일단 2열은 트렁크가 넓어짐으로써 2열이 진짜 극도로 좁아져서요, 내가 뒤에 사람을 자주 태운다 이랬을 때 조금 많이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사람을 안 태우는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괜찮았는데, 제가 한번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남자 2명을 태웠어요. 근데 2명, 야, 처음 타더니 왜 이렇게 좁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의 약간 아이덴티티야 라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은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잘 돼요.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게 원래 내가 살 때부터 알았어. 이탈 방지잖아요. 얘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라서 그래, 어느 정도 알고는 샀어.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이럴 줄 몰랐어요. 거의 뭐 핑퐁 하듯이 차선이 있으면 지그재그로 팅팅팅 하다가 심지어 이 팅팅팅도 안 해. 잘 못해. 그래서 커브에선 더 안 되고요. 못 믿겠어. 핸들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심지어 아반떼도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그 기능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차의 단점을 그걸 꼽았고요. 이 부분은 다들 구매를 하실 때 이 차선 유지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네 번째 단점은요, 이게 충돌 센서가 진짜 360도로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단점으로 꽂냐면, 이거를 온오프를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화가 나냐면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내가 이렇게 막 드라이브 스루를 갔어, 맥도날드. 그러면 뭐 매표소를 갔어. 그럼 지금 소리 들리세요? 그러면 이걸 소리가 짜증나면 내가 이걸 꺼줘야 돼. 이거 막 점원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센서 소리도 존나 우렁차야 거의.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걸 꺼야 돼, 손으로. 이 귀찮아요. 이 점원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못 듣겠어. 그것도 짜증나고, 매표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톨게이트 지나갈 때 표 뽑을 때 이게 좀 붙잖아요? 그러면 또 존나 울려요. 지하주차장 나올 때 그때도 막 소리가 진짜 우렁차게 울립니다. 센서가 아주 개 예민해. 그게 좀 저는 단점으로 느꼈어요. 좀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다섯 번째 단점은요, AS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다음 영상에서 말을 하겠지만 저 결함이 생겼어요. 제 차에 결함이 있어서 르노 엔젤 센터에 갔는데, 일단은 르노 엔젤 센터는요, 저는 직영을 갔어요. 접수랑 예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고 해서 바로 되지가 않아. 근데 접수를 하면요, 기다려야 돼요. 진짜 저 3일 기다렸어요. 접수만 해도 3일 기다렸고요. 예약하려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기다려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소리가 나요. 차에서 잡소리가 나서 결함 때문에 르노 센터를 2번 방문했습니다. 2번 방문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잡히는데 어쨌든 또 가야 돼요. 가는데 접수를 했는데 이틀에서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차를 가지고 센터까지 가서 이틀 3일 걸리니까 뭐 내가 2-3일 거기서 이불 깔고 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를 놓고 택시 타고 집에 가야죠. 집에 갔다가 또 연락 와가지고 3일 뒤에 연락 와가지고 소리 잡혔다고 해서 또 다시 갈 때는 택시 타고 가야죠. 그 택시비가 얼마야. 아 그럼 예약하면 되지 않냐 하면 예약이 한 달 걸리는데 무슨 예약입니까? 한 달 어떻게 걸려요? 이 잡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AS 부분에서 진짜 이런 부분에서 르노의 그 AS가 좀 안 좋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걸 잘 보시고 판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점도 알아봤고 단점도 알아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XM3를 제가 타보고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이 타면 좋겠는지 생각을 한 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은 나는 차를 타면 차의 엔진과 주행 성능이 너무 중요해. 차는 역시 주행 성능이 좋아야지, 차는 엔진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또 내가 쿠페형 SUV를 너무 원해,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는 분, 또한 내가 존나 모태솔로라서 조수석에 탈 사람이 없어서 이 콘솔 박스의 팔걸이를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친구도 없어서 2열에 친구도 안 타, 그러니까 2열 좁은 거 존나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난 친구도 없고 모태솔로지만 또 이상하게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 그래서 트렁크가 큰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XM3를 사신다면 진짜 완전 너무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진짜 편의 조작성은 아주 그냥 갖다 버렸지만 성능과 그런 엔진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해서 나한테 만족감을 줬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사고 후회하냐? 후회는 안 해요. 이 가격대에 이런 차를 살 수 있을 리 없으니까. 여기서 조작 편의성이 더 좋았다면 가격이 그만큼 더 뛰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차에 대한 상품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XM3를 총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차량을 사도 될지 아니면 사면 안 될지에 대해서 잘 판별을 해보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들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XM3 영상 보시고 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